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F 코리안 알러브 SF 채널의 이미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애나송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애나송 후보님의 인간적인 면과 그리고 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교육위원의 애나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치 쪽으로 어쨌든 이제 발을 들이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미래의 애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인의 의견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좀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모신 거니까요. 제가 네.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나 애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밖에서 캠페인을 할 때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Korean, American, Women, 그리고 캐톨릭입니다. 그 바꿀 수 없는 저의 네 가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민주당 후보이고요. 지금은 또 하나 잊어버렸네요. 엄마이고요. 싱글맘으로서 두 티네이지 보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엄마로서 네. 지금은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 그 왔을 때 그 당시에 느꼈던 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어떠한 자극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하고 네. 그리고 뭐 우리 흔히들 이민 1.5세대나 2세대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자람의 이렇게 보호를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좋은 면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면으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애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개성여중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남가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아주 퍼펙트한 1.5세,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는 더 쉽고요. 그래서 7학년서부터 다녔는데요. 저희 엄마도 싱글맘이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도착하시면서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고 미국에 올 결정을 하신 거는 그때 당시 저희가 80년대였고요. 저는 82년에 여기 왔는데 엄마가 혼자 몸으로 생각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이 두 아이들을 대학교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또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을 그때 하신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친지들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자마자 저희를 앉혀 놓으시고 힘들겠지만 이제는 영어를 배워야 하고 이제부터는 너의 대학 진로의 길을 네가 알아서 잘 계획을 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엄마가 영어도 못하고 도와줄 수 없다. 그 대신에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걸 제 동생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정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 딸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약간 엄마가 힘들었어도 이런 점은 좀 해주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높은 걸 꿈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신 거를 알겠고요. 또 저 역시 엄마로서 모자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들이 이 다음에 그래도 모자랐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민에 왔을 때 뭐 네. 부모님들이 겪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때 자녀들이 겪는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렇게 어머니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애나가 이만큼 성장을 하셨는데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제는 저희가 이 북가주에서 많은 분들이 애나송이 교육위원이었다라는 걸 정말 모르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오시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밝히시다 보니 이렇게 한인으로서 교육위원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애나송의 활동상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 업적이니까 네. 그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하면서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고, 또 하지만 그 20여 년 동안을 이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는 그 안에서도 뭔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은 이름은 거창하지만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우선 교육위원은 굉장히 파워도 있고 그러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저 봉사직이고요. 5번 출마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러기까지는 처음에는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의만 갖고 교육위원이 됐고, 뭐든지 배워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30살 초반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 위원들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고, 동양 여자고 하는 거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곳에서도 저는 한인 여성들이나 동양 여성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많은 그 institutional memory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쌓는 그냥 지식보다는 겪으면서 쌓아오는 그런 게 나중엔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장수 교육위원인데요. 직원들도 이제는 많이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에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고 그 반대를 이제는 덜 하세요. 그런 면에서 오래 있을수록 그 쌓아지는 그 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미팅 때마다 이렇게 패킷을 이만큼씩 봤는데, 그거를 다 읽는 거는 물론 거기에 관련된 법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정확하게 알고, 또 모르는 건 묻고 해서 나중에는 변호사분들도 애나송이 얘기할 때는 틀림이 없다라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때는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7명 교육위원이 적어도 4명이 같이 투표를 해야지 이게 패스가 통과가 되는 안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날들을 6대1이나 5대2로 지면서 그래도 내 마음은 편한, 내 양심적으로 마음이 편한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주위에 이 동네에 카운티 안에 교육위원들, 다른 지역군의 교육위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한 7, 8년은 아직 초보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애나송 하면 어느 정도 믿어주시는 그런 experience와 관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말 교육위원을 하기 너무 잘했다 라고 느꼈던 것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딱 하나 찝어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제가 처음에 첫 선을 띄었을 때는 아직 아이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아이가 생기고 둘째를 낳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엄마가 교육위원이 아닌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모든 이런 local government의 civic engagement, 한국어로 하는 게 제가 힘든데요. 이렇게 항상 involve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여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그런 거를 했던 건 잘한 것 같고요. 또 이 투표를 행사할 때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내가 신념하고 믿고 추진하는 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거를 무릅쓰고 밀어야 하는 거는 밀어야 한다는 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원래는 네. 그 교육 공직자이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교육을 시키려고 본인이 이제 임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했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조금 전에 그 질문의 답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예,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갖지 않고 네. 이해하게 하면서 예, 네. 견뎌 나간다라는 그런 걸로 제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드릴 거는 네. 이제 이렇게 여지껏 2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냥 나 애나는 내가 잘했다 아니면 좀 미진하지만 좀 요거는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 애나의 점수를 좀 100점 만점 안 해도 되지만 한 네. 어느 정도로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예. 글쎄요, 어떤 날은 제가 참 자랑스럽고요. 또 어떤 날은 또 그렇지 못한 날이 있는데, 지금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나가거나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오늘은 참 말을 잘했어. 이런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런 말들을 했어야 하는데 후회하면서 돌아서는 날도 있는데요.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내가 좀 아는 것 같고 남들보단 좀 중간 이상은 되지 않나 하는 자신감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지금 50대 돼서 이렇게 후보가 되고 캠페인을 하다 보니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점이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전에는 흑과 백이 굉장히 분명했었고요. 제 편에 서주는 제 편? 아군? 아니면 적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나와 보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제 편이 될 수도 있고, 어제 제 편이 됐던 분들이 오늘 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피부로워서 닿았어요. 그래서 사크라멘토에 가서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그 같은 위원들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또 많이 품고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제가 그 점에 굉장히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적,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젊었을 때 고쳤으면 좀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얼마 전보다는 한 단계 성숙한 애나가 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제보다는 네. 오늘. 네. 네. 이제 이 다음 질문은 이게 가장 민감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 편도 많고 내가 의견을 내면 들어주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은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못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가 어떤 것이 있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지금은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패킷을 받아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는 한 10분만 들여다보면 이제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엑스퍼트가 됐고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평하기로는 as long as I want, 제가 원할 때까지 이 자리는 제 자리로 지정된 자리라고 할 정도로 편한 자리인데요. 그래서 발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무느냐 아니면 이 쌓아온 20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조금 더 큰 일, 그리고 이 자리를 하면서 요즘은 미흡한데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가주 정부에서 정해주는 정책이나 또 펀딩 같은 걸로 에듀케이션, 이 교육위원들이 받는 어려움 같은 거는 정말 피부로 와닿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사크라멘토에 가면 좀 더 좋은 발언, 좋은 법을 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듯이 20년을 잘 하니까 이제는 그 입고 있던 옷이 조금 작아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게 건방진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조금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저한테 일어나면서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누가 등을 밀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도 느끼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오랫동안 입고 있던 옷이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게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이제 정치를 어쨌든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어떠한 예산을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정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원 의원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원 의원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제 질문 쪽을 하는데 본인이 나 애나송은 하원 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거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많죠. 많은데 다른 후보들이 물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겪는 고통, 하우징, 트래픽,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거는 당연히 다뤄야 하는 문제고 큰 이슈들이죠. 그런데 저는 20년 경험의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저희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캘리포니아의 교육은 펀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소유하는 돈을 얘기할 적에 모든 미국에서 주로 볼 때 46번째 거의 꼴찌나 가깝죠. 50개 주에서 46번째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래도 각 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오는 학생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민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많이 돈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겪어온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변하지 않는 한인 여성으로서 1세, 1.5세의 이민자로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억울함, 남한테 얘기 못 하시는 그런 점들 한인으로서 동의한 게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캠페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Korean American은 endangered species, 그러니까 멸종돼가는 인종처럼 정말 사크라멘토나 워싱턴이나 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한인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 같은 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그거를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드릴 이 질문은 네. 이건 애나송 후보님께 드려야 되는 질문일지 아니면 다른 모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가장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오늘 애나송 후보님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제 한 가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주 하원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포괄적이에요. 네. 하지만 애나송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네. 하원 의원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으로 가장 시급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육에 있어서 펀딩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 가주 전체에 50몇 개 카운티가 있는데 8개 카운티가 부자 동네로 취급되는 정도로 그 property tax가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property tax가 많이 걷어지는데요.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가주 정부에서 정해놓은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뮬라를 넘어선 단계에 돈이 걷어지는 카운티는 교육에 이만큼을 준다 하고 allocate 돼 있던 돈도 그 단계를 넘으면 다시 걷어갑니다. 사실은 그 돈이 property tax 안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돈인데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학생들이 뺏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46번째라고 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 저희 펀딩에서 또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저희 카운티 학생들은 또 뺏겨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게 제가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하우징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말할 수도 없이 힘들고 affordable housing도 중요하고 또 렌트 할 수 있는 아파트도 너무 없어서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가주 전체로 볼 때 하우징은 지금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가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실 거고 모든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제 하원 의원으로 이제 나 애나를 뽑으세요 하고 이제 지금 지지해 주세요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애나송을 왜 뽑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교육이라든지 하우징이라든지 또 누구나 공감하는 뭐 교통 문제라든지를 말고도 그렇죠. 예, 저 애나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주 한인들 아니면 가주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일을 해드릴 수 있으니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네. 이제 여기다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거 외에 저는 변하지 않는 한인 여성입니다. Korean American, undeniable Korean American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한인 사회에서 저를 모르셨어도 저는 활동을 하면서 한인 여성이라는 거를 한시도 잊지 않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What about Korean? 하는 질문을 했었고요. 그 도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에 Biliteracy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 클래스를 택하지 않고 그 시험만 치르면 이 학생은 바일리터하다는 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건을 할 때 한국어는 채택되지 않았죠. 물론 스페니쉬나 맨다린이나 여기서 주로 많이 아는 랭귀지들, German까지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가 한 12년 이상 된 얘기 같은데 What about Korean? 했더니 그 스태프들이 얘기한 거는 우리 카운티에 한국
바뀌는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때 제가 다시 반박을 한 거는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국어를 채택해서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이 시험을 치고 바이리터러시를 받아서 대학 원서에 낼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다른 교육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다시 되돌리고 그날 통과를 안 시키고 한 달 후에 다시 왔을 때는 한국어도 있었고 푼자비도 있었고 다른 많은 랭귀지들을 선택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해에 한인 학생이 한 명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것처럼 그게 이제 한 가지 예지만 세월호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애도하는 글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나송이 어떻게 해줄 건데 한인 커뮤니티에 오늘 어떻게 해줄 건데 하면 사실 그 대답을 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모든 안건에 있어서 What about Koreans? 하는 질문을 항상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What about Korean이라는 게 아주 슬로건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네, 어디에서든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의원이 되시고 나면 하원 의원으로 애나송 코리안이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한테도 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결국은 한인들이 1%밖에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통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더 많은 한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네. 이 투표율에도 그게 결국은 영향이 있거든요. 물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어쨌든 투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많은 신청하신 분들께 네. 빠짐없이 투표해달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 또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 저희 이 후보들이나 이 정치 쪽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 선거율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투표하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투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얼마나 일찍 하셨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7, 8년 전에 교육위원 선거운동을 할 때 한인분들을 타겟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내가 한인 여성이니까 좀 찍어달라는 이런 물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통계 결과 제 지역에 있는 한국분들은 얼마 되지 않으시고 등록하신 분조차 항상 이 영어로는 high propensity voter라고 하는데 선거 때마다 항상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0.몇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뭐 unlimited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 자금이 조금일 때 이 돈을 어떻게 잘 써야 하나 이 분석을 할 때 조그만 돈이라도 한국 분들한테 써서 그 효과를 높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엑스퍼트들이 레코멘드 한 거는 한국 사회에 돈을 쓰는 거는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선거 물자를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데도 안 받으시는 이유가 그 돈으로 차라리 중국계에 번역을 해서 찍어주십시오 하면 더 높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센서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모두 참석하셔야 되고 자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데이터, 결국은 숫자 게임이거든요. 네, 저희 한인 사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한인 후보가 없더라도 항상 참여를 하셔서 그 선거율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는 그럼 내가 나가서 애나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 지역이 네. 애나송이 어디에 나오지? 이거를 찾아보니 네.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애나송 후보님이
저희가 애나송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지역은 Assembly District 25인데요. 산타클라라 시 전체, 밀피라 시 전체, 그리고 산호세는 부분적으로 학군으로 볼 때 베리에사 지역하고 알비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알라미다 카운티는 남쪽 프리만트고 뉴워크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집 코드도 애매하고요. 직접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알라미라 카운티면 알라미라 카운티의 Registrar of Voters에 가시고, 또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Registrar of Voter가 또 따로 있죠. 거기에 가시면 내 지역의 representation 어디인가 그 주소로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확인을 직접 하셔야지 제가 여기 사시면 거깁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길 건너에 사시는 분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이쪽으로 사시는 분은 제 지역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려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애나송 후보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결과를 봐야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애나송 후보님을 지지하기를 바라면서 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또 설날도 이제 지났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2020년은 많이 남았으니까 설날 인사하고, 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께 이제 저를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어떻게 잘 해나가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는, 제가 한인사회하고 많이 친하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을 때 너무 반갑게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저희 동포 여러분, 정말 친정같이 저를 반겨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하나하나의 만남이 너무 고마웠고요. 제가 물론 당선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새해 인사드리고 싶고요. 센서스에 꼭 참여하시고 투표도 참여하시고, 앞으로 저같이 교육의원으로, 시의원으로, 하원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분들 나오시길 바라고, 저희 자녀들도요, 변호사가 돼도 의사가 돼도 같이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원의원으로서 아니면 상원의원으로서 닥터이신데 상원의원이신 분들도 있고요. 사크라멘토에 또 많은 변호사들이 하원의원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 변호사도 좋고 의사도 좋지만 정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애나송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